인사할 시간도 없습니다. 안될과학의 레알 잡은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입니다. 100년 전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결합을 통한 딜렉의 수학적 예측, 그리고 칼 앤더슨의 측정을 통한 실체의 발견 이후 반물질은 이제 그 존재를 인정받아 새로운 현대물리학의 문을 열고 더 나아가 SF 영화의 단골 손님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영화 속 반물질과는 달리 실제로 우리가 만들어낸 반물질의 존재는 그 정체를 분석하기조차 힘들 만큼 빠르게 움직이다가 이내 사라져버리는데요. 그런데 지난 3월의 마지막 날 세계적인 입자물리연구소 세른에서는 이 반물질을 진정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반물질을 얌전하게 만들 수 있었을까요? 따끔하게 혼냈나요? 이제는 우리가 반물질을 정말로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시대가 올 것만 같은 최신 중의 최신 반물질 연구 소식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동시에 거울상으로 변환되고 시간이 거꾸로 흐르며 정기적인 특성이 완전히 반대인 반물질로 바뀌면 결과적으로 그 세상의 물리법칙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반전된 세상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을 것이다. 전하, 공간, 시간의 반전에 따른 대칭성을 일컫는 CPT 대칭이라는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에 대한 이론을 도입했던 영화 테넷은 시간이 거꾸로 가는 세상을 조금이나마 과학적으로 표현해보기 위해 우리에게는 그저 생소하기만 했던 반물질의 존재를 등장시켰습니다. 사실 영화 천사와 악마에서도 물질과 반물질이 만나서 사라지는 쌍소멸이 엄청난 에너지를 발생시켜 그것을 이용해 폭탄을 만들 수 있을 거라는 SF적인 상상력을 과학적으로 자극시키기도 했지요. 반물질은 전자의 정기적 특성이 마이너스 극성이 아닌 플러스 극성이고 양성자가 오히려 마이너스의 극성을 갖고 있는, 즉 반전자와 반양성자로 이루어진 물질을 의미합니다. 수소가 전자 하나와 양성자 하나로 이루어졌다면 반수소는 반전자 하나와 반양성자 하나로 만들어지죠. 1928년 디렉이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연결시키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공식과 슈레딩거의 방정식을 수학적으로 연결하던 중 그 결과로 세상에는 반물질이 존재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칼 앤더슨이 등장해 안기상자 실험으로 기체 원자의 엄청 높은 주파수에 비, 즉 자외선 엑스레이보다 더 빠르게 진동하는, 그러니까 엄청 빠르게 싸대기를 때릴 수 있는 감마선이라는 엄청 큰 에너지의 빛을 쏘면 원자로부터 전자와 극성만 다를 뿐 질량은 똑같은 또 다른 입자가 튀어나온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발견합니다. 즉 반물질의 입자인 반전자 혹은 양전자의 실체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죠. 딜렉의 퀘스트를 끝낸 앤더슨은 이 공로로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제 반전자의 존재를 확인한 과학자들은 진짜로 반물질을 만들고 싶은 나머지 원자의 핵을 구성하면서 전자보다 질량이 훨씬 큰 반양성자를 원자로부터 튀어나오게 하기 위하여 감마선보다 훨씬 더 큰 에너지로 원자를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렇게 입자가속기에 엄청난 힘을 빌어 가속된 원자로 충돌을 시키면 정말로 반양성자가 튀어나오는지 확인하는데도 성공했지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입자가속기에서 만든 반전자와 반양성자를 결합시켜 최초의 반물질인 반수소를 탄생시키게 되지요. 여기까지가 바로 반물질 발견에 긴급하게 축약된 역사입니다. 즉 원자에 엄청 큰 에너지를 쏘면 원자에서 전자와 반전자, 양성자와 반양성자가 튀어나와 반물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 강제로 분리된 물질과 반물질들은 사실 오랫동안 서로가 함께했던 추억을 잊지 못한 나머지 다시 만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 분리된 반물질은 물질과 다시 닿자마자 분리될 때의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면서 소멸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쌍소멸입니다. 그리고 이 쌍소멸에 의한 에너지 방출을 폭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그 상상력이 바로 영화 천사와 악마에 나오는 반물질 폭탄이죠. 따라서 이렇게 거대한 입자가속기로 반물질을 힘들게 만들어내도 물질과 닿기만 하면 쉽게 소멸되어 버리는 녀석들이기에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하는데 곤혹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만들어진 반물질을 물질과 닿지 않도록 유지시키는 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만드는 돈도 천문학적이고 유지하기도 힘들어 엄청나게 희귀하기 때문에 반물질은 세상에서 가장 비싼 물질 랭킹의 1위로 자리 잡기도 했지요. 그 가격을 추산하면 고작 1g에 7조, 아니 7경, 그러니까 1조 원에 7만 배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한 개보다는 반물질 코인 1g에 탑승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지만 결국 이 말은 현재의 과학기술 내에서 입자가속기로 반물질을 만들 수 있는 양이 g이라는 단위를 붙이기에도 민망할 만큼 만들기 어렵다는 뜻이기도 했지요. 그만큼 우리가 반물질을 알게 된 지 벌써 100년이 가까워 오는데도 현재까지 과학자들은 이 존재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도대체 반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길래 이런 것일까? 1995년 스위스 제네바 부근의 유럽 입자물리학 연구소 세른에서 입자가속기 내 반응을 통해 처음으로 11개의 반수소 원자가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생성된 지 약 1억 분의 1초 만에 검출기로 달려가 부딪혀서 곧바로 소멸되었습니다. 야, 반수소 생겼라고 말하기도 한참 전에 이미 사라지고 없었죠. 그렇습니다. 반물질은 만들었으나 이게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는 과학자들조차도 연구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11년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자기장 트랩 내 이온 상태의 반양성자와 반전자 구름을 만들어 가둔 후 그 상태로 이 둘을 혼합시킴으로써 반수소 원자를 비교적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연구진들은 이를 통해 반수소 물질을 1000초 이상 가두는 것까지 성공했죠. 그렇게 우리는 반물질의 존재에 대해 공부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2012년부터 이들은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전제하는 CPT 대칭의 증거를 찾기 위해 정말로 인류 최초의 반물질인 반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와
똑같은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CPT 대칭이 깨지지 않는다면 자연에 존재하는 수소 원자와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든 반수소 원자는 그 정기적 특성만 반전되었을 뿐 똑같은 스펙트럼 특성을 나타내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결국 수소와 반수소가 정말로 얼핏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데 성공하지요. 그러나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반물질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죠. 더 정확하고 더 상세하게 관찰한다면 반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 간의 미세한 불일치를 발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던 물리학의 기본 원리가 깨지는 엄청난 순간이 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상황은 반물질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현재의 우리에게는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가능성의 세계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과학자들이 비교적 장시간 반물질을 가둔 기술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반물질 원자는 기체 상태의 공기 분자들처럼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의 반물질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여전히 걸음마를 뗀 수준이었습니다. 반물질 원자가 빠르게 움직인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 주변의 공기 분자들은 공기 자체의 파동인 소리의 속도와 비슷한 시속 1000에서 1500km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체 분자 혹은 원자들의 속도를 낮추는 방법은 바로 온도를 낮추는 것이었죠. 온도는 결국 기체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와 비례하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진다는 것은 곧 원자들의 운동이 느려진다는 의미였죠. 우리가 말하는 절대 온도 0켈빈은 바로 원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0이 되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원자 하나를 절대 온도와 가까운 4켈빈 수준의 극저온으로 낮추면 원자의 속도는 대략 시속 300km의 속도까지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가 바로 지금까지 세른에서 분석해온 반수소 원자의 평균 속도이기도 하죠. 이 속도는 여전히 류현진이 던지는 광속구보다 2배는 더 빠른 수준입니다. 이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제대로 분석하기에는 반물질 원자들은 결코 얌전한 녀석이 아니었습니다. 반물질 연구의 중심에 서 있던 세른의 알파팀 연구진들은 이 정신사납게 움직이는 반물질 원자를 어떻게 하면 느리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전에 발견된 기술을 반물질에 적용해보기로 합니다. 1997년 노벨상 위원회는 그로부터 10년 전인 1980년대 후반 레이저를 이용해 기체 원자의 속도를 극한으로 낮추는 기법인 레이저 냉각 기술을 발견한 공로로 이 3명의 과학자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합니다. 그 주인공은 당시 미국 스탠포드 대학 교수였던 스티븐 추와 프랑스의 물리학자 클로드 코앙타누지 그리고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의 윌리엄 필립스였습니다. 이 3명의 과학자들이 이뤄낸 공로로 비로소 그 통제가 불가능해 보이던 원자들이 말 잘 듣는 얌전한 아이로 돌변한 것이죠. 그 발견의 비밀에는 바로 레이저가 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에 의해 우리는 이제 빛이 운동 에너지를 가진 입자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역학에 의해 우리는 원자들이 특정량의 에너지만을 흡수한다는 것도 알고 있죠. 원자들의 스펙트럼은 원자가 특정 색의 에너지만을 흡수하고 방출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원자가 흡수할 수 있는 색의 에너지로 원자에 레이저를 쏘면 원자가 레이저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레이저가 진행하는 방향의 운동 에너지도 흡수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자가 움직이는 방향과 마주하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면 그 빛을 흡수한 원자의 속도는 흡수한 운동 에너지만큼 상쇄되어 느려질 수 있겠죠. 아, 그렇다면 반수소 원자가 흡수할 수 있는 그 색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원자에 레이저를 쏘면 되는 거구나. 근데 원자가 어디로 움직일 줄 알고 그 방향에 맞춰서 레이저를 쏠 수 있을까? 행여 원자가 운동하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면 원자가 그 레이저의 에너지를 흡수했을 때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지는 것 아닌가? 여기에는 또 다른 과학적 사실이 들어갑니다. 바로 도플러 효과이죠. 저 멀리서 오는 앰뷸런스가 우리를 지나쳐갈 때 다가오는 순간에는 높은 주파수의 소리로 들리지만 떠나는 순간에는 낮은 주파수의 소리로 들린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것이 바로 도플러 효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원자가 다가오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면 원자의 입장에서 레이저 빛은 실제 레이저의 주파수보다 더 높은 주파수로 오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며 반대로 원자가 멀어지는 방향으로 레이저를 쏘면 원자 입장에서는 더 낮은 주파수의 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은즉 우리가 다가오는 원자에 레이저를 쏴서 원자의 속도를 늦추려면 실제로는 원자의 흡수 주파수보다 약간은 낮은 주파수의 레이저를 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도플러 효과는 원자를 느리게만 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서 생각해봅시다. 원자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레이저의 빛을 원자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도플러 효과에 의해 주파수가 낮아진 레이저 빛은 원자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보다 작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원자는 오로지 자신에게 다가오는 빛 에너지만을 흡수하여 점점 느려집니다. 이 획기적인 발견은 과학자들로 하여금 노벨상의 영광과 함께 원자의 운동 속도를 극한의 수준으로 느리게 만들어 그 온도를 절대 온도 기준 100만분의 1켈빈 이내로 냉각시키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이제 세른의 반물질 연구팀 알파팀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2021년 3월 31일 네이처의 논문으로부터 이들은 레이저 냉각 기술이 반물질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이들은 반수소 원자에 레이저를 쏴 반수소 원자의 속도를 무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는 데 성공합니다. 이제 류현진의 강속구보다 2배는 더 빨랐던 반수소의 움직임은 우사인 볼트가 달려가서 잡을 수도 있을 만큼 느려졌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반물질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반수소 원자가 수소 원자와 정말로 정확히 일치하는 스펙트럼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이 느려진 반물질을 이용해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할 더 많은 실험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과연 반물질과 물질을 공중에서 동시에 떨어뜨렸을 때 이들은 정말 중력의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게 될까요? 아니면 반물질이니까 물질이 아래로 떨어질 동안 반물질은 위로 떨어질까요? 좀 더 근본적으로 돌아가 왜 지금의 세상에는 반물질은
없고 물질만 존재하고 있는 걸까요? 혹시 반물질로만 이루어진 우주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상상으로만 가득한 너무나도 모르는 것이 많은 반물질의 정체. 이제 우리는 2021년을 기점으로 이 반물질을 더 면밀히 조사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이 베일에 감추어져 있던 반물질에 대한 진실은 과학자들에 의해 조금씩 그 실체를 드러낼 것입니다. 이 연구를 진행한 과학자 중 한 명이 마코토 후지와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반물질로 더 미친 것들을 꿈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반물질에 대해 어떤 것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느려진 반수소 원자를 만들었으니 그 다음은 반수소 분자 혹은 반물 분자도 만드는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반물 분자로 반얼음도 만들 수 있을까요? 반물질로 말을 만들면 그것은 반말일까요? 아 미안해. 지금까지 SF 영화보다 더 핫한 과학 긴급과학의 공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에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